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남북 군사 당국자 간의 긴급 접촉이 15일 판문점 우리 측 평화의 집에서 개최됐습니다. 양측 대표단은 남북 상호 간 관계 개선에 의지를 갖고 진지하게 협의했지만 양측의 입장 차이가 있어 별도의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종결됐습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의 발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북측은 10월 7일 서해 함정 간 총포 사격과 관련하여 긴급 접촉을 개최할 것을 제의해 왔습니다. 이에 우리 측이 동의하였고 오늘 판문점 우리 측 지역인 평화의 집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10분까지 비공개로 남북 군사 당국자 접촉을 개최하였습니다. 우리 측은 류재성 국방부 정책실장을 수석 대표로 하고 김기웅 통일부 정책실장 그리고 문상균 국방부 군비통제차장이 대표로 참석했습니다. 북측은 김영철 국방위원회 서기실 책임참사 겸 정찰 총국장을 단장으로 리선권 국방위 정책국장, 곽철희 국방위 정책부국장이 대표로 참석했습니다. 오늘 접촉에서는 소위 북측이 주장하는 서해 경비 개선 내에 우리 함정의 진입 금지, 그리고 민간 차원의 대북 전단 살포 중단, 그리고 언론을 포함한 비방 및 중상 중지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우리 측은 북측이 서해 북방 한계선 즉 NLL을 존중 및 준수해야 하고 자유민주주의의 특성상 민간단체의 풍선 날리기 그리고 언론을 통제할 수 없다는 우리 입장을 분명하게 전달하였습니다. 이번 접촉에서 차기 일정이라든지 별도의 합의사항은 없었습니다. 해군과 공군본부 국정감사가 15일 계룡대 대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해군 국정감사에서는 병력 부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또 공군 국감에서는 한국형 전투기 개발 사업과 차기 전투기 도입 문제 등 여러 사안들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윤현수 기자입니다. 해군 병력 문제를 보완할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새누리당 김성찬 의원은 오는 2030년이면 해군의 병력이 3천여 명 부족할 것이라며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의원은 최악의 경우 교육은 물론 작전에도 지장이 있을 수 있다면서 해군 참모총장이 직접 나서 병력 숫자를 지속적으로 늘리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백군기 의원도 해군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병력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면서 합리적인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총장님이 여기에 대한 어떤 심각한 결단과 장관과 아주 논리적으로 잘 대응해서 합리적으로 풀어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해군의 가장 큰 문제가 난 이거라고. 다양한 사안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책도 이어졌습니다. 문재인 의원은 잘하든 못하든 군은 항상 정직하다는 이미지가 중요한데 그렇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문 의원은 군에 대한 국민 신뢰가 바닥이라면서 신뢰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오는 2015년 완공되는 제주 해군기지와 관련된 문제도 논의됐습니다. 새누리당 한기호 의원은 해군기지 덕분에 제주 지역 주민, 특히 강정마을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차원에서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황기철 해군참모총장은 국방위원들의 여러 고견에 고마움을 전하며 국민 신뢰를 바탕으로 적과 싸우면 반드시 이기는 해군 해병대가 되기 위해 혼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은 적과 싸워 승리하면 물론 우리의 향 주권과 국가 이익을 보장하고 국가 정책을 강력한 힘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공군본부 국정감사에서도 여야 의원들의 다양한 질의가 오갔습니다. 가장 쟁점이 된 부분은 FX와 KFX 전투기 사업.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은 전투기 전력 분석이 끝난 상태에서 합리적인 전투기 대수를 요구해야 한다면서 공학적, 통계적, 계량적 방법으로 정확한 모의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진짜 혁신적 차원에서 이 틀이 분석이 돼야 차기에 어떤 전력을 얼마 정도 이렇게 가져야 된다.
북한이 뭐 비행기 몇 대가 우러드는 게 아니라 그걸 5게임을 해서 보니까 저는 100대가 졌지만 우리는 30대만 가지고는 된다고 이런 비용성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앞으로 이 면에 대해서 좀 괄목할 만한 진전이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문재인 의원은 우리 공군도 미 공군과 같은 공군안전조사위원회에 상설화를 주장했습니다. 이는 전투기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규명하는 독립적인 기구로 종합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위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밖에도 영광급이나 장성급 장교를 출신보다 능력과 자질 중심으로 선발하는 방안 등 여러 사안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최차규 공군참모총장은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강하고 신뢰받는 정예 공군 육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핵심적으로서 언제 어디서든 싸워 이길 수 있는 강한 공군이 되도록 열과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15일 하루 동안 진행된 2014 해공군 본부 국정감사. 여야 의원들은 해군과 공군이 확고한 국방태세 확립을 위해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국방뉴스 윤혁수입니다. 군에서 여성의 영역이 넓어지고 있는 가운데 잠수함에서도 여군이 근무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해군은 여군의 잠수함 승조를 위해 오는 2017년부터 잠수함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박예진 기자입니다. 해군이 잠수함에 여군을 탑승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오는 2020년에 확보할 예정인 3,000톤급 차기 잠수함에 침실과 화장실 등 여군이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설계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또 2017년부터 18년까지 잠수함의 승조와 여군 인력을 선발해 잠수함 승조원이 되기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2020년 이후 우리 잠수함에 여군이 탑승하게 되면 미국과 독일, 노르웨이 등에 이어 세계에서 10번째로 여군 잠수함 근무를 허용하게 되는 셈입니다. 현재 해군에선 여군 장교와 부사관들이 이지스 구축함과 호위함, 초계함, 유도탄 고속함정 등 모든 형태와 규모의 수상함정에 승조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부터 지금까지 17명의 여군 고속정 지휘관을 배출했고 올해엔 최초로 여군 해상작전 헬기 정조종사가 탄생하는 등 여군의 진출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해군이 여군 시대를 개막한 뒤 현재 해군의 여군 비율은 장교 6.4%, 부사관 4.5%. 해군은 앞으로 각각 7%와 5%로 확대해 여군 또한 영해 수호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뉴스 박예진입니다. 육군공병학교가 실물지뢰와 폭약 위력 시범을 실시했습니다. 현재 운용 중인 지뢰와 폭약을 비롯해 전력화 예정인 최신 장애물 개척 장비도 선보였습니다. 김지한 기자입니다. 육군공병학교가 선보인 실물 지뢰와 폭약 위력 시범입니다. KM180 도로대화구 폭파킷은 적 진출이 예상되는 도로나 비행장 활주로를 무력화시킵니다. 로켓탄을 바닥으로 발사해 폭 10m, 깊이 2.5m의 화구를 형성합니다. 성형 장약도 강력한 폭발로 적전차의 기동을 저지하는 화구를 만듭니다. 전력화에 앞서 현재 시험 평가 중인 포민스2라는 장비입니다. 철조망이나 지뢰지대 제거에 쓰이는데 최대 40m까지 개척이 가능하고 장병들이 직접 휴대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기존의 장애물 개척 장비인 미클릭은 강력한 개척 능력을 갖고 있지만 견인할 차량이 필요하고 설치 후 발사까지 30분 이상 걸리는 단점이 있습니다. 포민스2는 장병 2명이 30초 이내에 설치하고 발사할 수 있습니다. 교육생들이 실제 실무를 운용해보고 폭파해서 그 위력을 체험함으로써 야전에 나가서 이러한 폭약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 또 실제로 잘 설치해서 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고 또 특히 전시에 이러한 임무를 부여받았을 때 효과적으로 설치해서 적을 저지하고 막을 수 있는 그런 장애물을 설치하기 위해서죠. 14일 열린 이번 유력 시범엔 정종민 육군공병학교장과 교육생을 비롯해 개발업체와 상무대 학교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육군공병학교는 매년 2차례 위력 시범을 통해 폭발물의 위력을 검증하고 실전 전투 감각을 키우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김지한입니다. 전 세계 34개국이 참가해 스포츠를 통해 평화를 이야기했던 제61회 세계군인 육군 5종 선수권 대회가 크로스컨트리를 끝으로 대단원에 막을 내렸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김다한 중사가 신인 부문에서 종합 동메달을 차지해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정상윤 중입니다.
14일 육군 3사관학교 일대에서 육군 5종 선수권대회의 대미를 장식할 크로스컨트리 경기가 열렸습니다. 야지와 산악지역 마라톤이라고 할 수 있는 크로스컨트리는 코스 변화가 다양해 유럽에서 특히 인기 있는 종목입니다. 34개국 남자 143명, 여자 43명이 출전했으며 남자는 8km, 여자는 4km를 뜁니다. 남자 선수들은 26분대, 여자 선수들은 14분대를 기록해야 메달권입니다. 아시아에서는 중국과 유럽에서는 러시아의 대결이 주목됩니다. 경기 시작 전 선수들은 신발끈을 묶으며 결의를 다집니다. 선수들은 파이팅을 하며 마지막 결전에 대한 투지를 불태웁니다. 전날 종합 성적에 따라 출발 순서가 시간차를 두고 출발합니다. 타이머를 확인하며 출발 신호와 함께 뛰기 시작합니다. 크로스컨트리는 코스의 변화가 다양해 페이스를 조절하는 것이 관건.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고 일그러진 표정에서 얼마나 힘이 드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선수들은 결승점을 향한 마지막 투혼을 발휘합니다. 마지막 모든 체력을 다 쏟아부은 선수들은 결승점에서 그대로 쓰러집니다. 크로스컨트리를 마지막으로 육군 5종 종목에 대한 모든 경기가 마무리됐습니다. 많이 힘들었지만 대한민국 선수들 응원과 그리고 국민들이 응원해줘가지고 그 생각하면서 열심히 뛰었습니다. 남자 부부는 러시아의 알파토프 세르게이 소이가 26분 25초를 기록해 금메달을, 여자 부부는 덴마크의 페델센 사빈 함 소이가 14분 26초로 우승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남자 8km에서 최재성 중사가 28분 34초를 기록해 32위를 차지했으며 여자 4km에서는 이고은 하사가 17분 18초로 27위에 랭크됐습니다. 15일 스포츠를 통한 우정과 소통의 장이었던 육군 5종 선수권대회가 폐막했습니다. 단체 종합 우승은 남자 러시아와 여자 중국이 차지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남자 14위, 여자 8위를 기록했으며 김다한 중사가 신인 선수 종합 성적 동메달을 차지했습니다. 스포츠를 통해 우정과 소통을 나눈 세계 군인들은 내년 2015 문경 세계군인 체육대회에서 다시 만나기를 약속했습니다. 첫 출전에서 두 선수의 입상으로 가능성을 확인한 대한민국 선수들은 내년을 위해 동계훈련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국방뉴스 정상윤입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안보교육 연구기관인 국방대학교 총장 이취임식이 15일 국방대 충무대강당에서 열렸습니다. 이취임식에는 한민구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국방대 교수와 교직원, 학생, 역대 총장과 각국 모관 등 4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새로 취임한 위승호 중장은 육사 38기로 임관해 합참 전략기획차장, 36사단장, 합참 신연합 방위추진단 단장 등 군내 주요 직책을 두루 역임했으며 이만은 박삼득 전임 총장은 육군 제2작전사령부 부사령관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신임 위승호 국방대 총장은 취임사를 통해 앞으로 세계 인류의 국방대라는 목표를 향해 해안과 중지를 모아 학교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국방뉴스 특별기획 훈련병의 품격 충무공의 후예를 꿈꾸며 우리 훈련병들이 드디어 4주차 극기주 훈련에 들어갔습니다. 야전교육대에서 기초 유격과 사격, 화생방 훈련 등을 하면서 전투 역량을 쌓게 되는데요. 오늘은 야교대로 이동해 유격체조를 하는 모습을 담았습니다. 이병 4주차 극기주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이른 아침 개인 짐을 꾸리고 생활관을 나오는 훈련병들. 야전 교육대에서 일주일을 보내기 위한 용품들도 이미 이송 준비를 끝냈습니다. 25, 26. 야전 교육대까지는 버스로 이동을 합니다. 20여 분을 달려 도착한 집결지. 여기서부터는 산 중턱에 위치한 야교대까지 1시간을 걸어서 가야 합니다. 야교대 마지막 날 있을 행군을 미리 경험해 볼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야교대로 가는 동안 훈련병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제 아무래도 극기란 이름으로 바뀌고 그런 훈련들에 대해서 걱정들 많이 했었었고, 그러면서 옆에 친구들이, 옆에 전우들이, 같은 동기들이 힘들어 고민하고 막 불안해하고 아 진짜 어떡하지 하는 친구들한테 같이 하면 괜찮을 거다라고 말해주는 친구도 있었고. 야구대라고 하면 좀 힘든 유격이나 화생방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올라왔습니다. 맨 앞에서 선봉으로 제가 중대장으로서 동기들을 이끌고 야구대에 올라왔습니다. 그때 뒤를 돌아보면서 동기들을 바라봤는데 한껏 좀 긴장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3주차 전투 수영 훈련을 끝내고 체력적으로 힘든 상황. 하지만 훈련병들은 누구 하나 힘든 기색이 없습니다. 오히려 바짝 든 군기가 더욱 힘을 불어넣습니다. 교육대 훈련부터는 여러분들 개인 점수에서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만큼 이 부분을 확실하게 인지를 하고 훈련에서 열애할 수 있도록 한다. 자기 몸을 제일 우선순위에 두고 훈련 및 국방부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한다. 알겠지? 유격대에서 첫 훈련은 유격체조. 유격체조에 앞서 열애자를 가려내는데 김종인 중대장 훈련병이 눈에 띕니다. 지금까지 간부 훈련병으로서 매사 솔선수범했던 그였기에 무슨 일인지 궁금했습니다. 수영훈련 때 소리도 지르면서 그때부터 목이 좀 안 좋았었습니다. 해군 618기로서 같은 동기들끼리 이렇게 같이 으쌰으쌰 하면서 훈련을 받았어야 됐는데 받지 못하는 저로서 좀 자존심도 상하고. 김종인 훈련병은 이날 의무대에서 진료를 받은 뒤부터 차질 없이 훈련에 동참할 수 있었습니다. 교육 중 교관 및 조교 명령에 절대 복종한다. 알겠지? 네! 교관 및 조교 명령에 절대 복종해야지만 여러분들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를 할 수가 있다. 또 한 가지, 여러분들 동작은 신속하게 해줄 수 있도록 한다. 알겠나? 네! 신호 대응으로 훈련! 유격체조는 모두 10개 동작을 반복해서 익힙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신체 전신 부위를 단련하기 위한 것으로 해군으로서 갖춰야 할 기초 체력을 기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받는 훈련인 만큼 요령이란 절대 용납되지 않습니다. 목소리는 가장 크게, 조금이라도 요령을 피우고 지시에 따르지 않을 때는 반드시 얼차려가 주어집니다. 야교대에서 첫 훈련인 유격체조로 몸을 단련한 해군 618기 훈련병들. 하지만 이건 약과에 불과합니다. 이젠 강인한 정신력으로 체력의 한계를 극복해야 합니다. 어머니 처음에 훈련소에 떠나 보낼 때 되게 막 믿는다고, 우리 아들 잘할 거라고 믿는다고 많이 말해줬었고, 그래서 막 웃으면서 보내주면서도 이제 뒤돌아서 우는 거를 내가 봤어요, 어머니. 그렇지만 아들 이렇게 잘하고 있고 옆에 사람도 잘 챙기는 것도 더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더 제대로 더 열심히 대한민국의 한 남자로서 어머니한테 부끄럽지 않은 아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지난 9일 미국 국내선 비행기의 이코노미석에 탄 미 육군 1등 상사가 여승무원에게 제복 상의가 구겨지지 않도록 옷장에 보관해달라고 부탁하자 승무원은 옷장은 1등석 승객용이라며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1등석 승객들은 앞다퉈서 상사에게 자신의 자리에 앉으라고 권했고, 상사가 사양하자 한 1등석 승객은 국가를 위해 봉사해줘 고맙다며 옷이라도 보관하게 해달라고 해 결국 제복은 1등석 옷장에 보관하게 됐습니다. 군인에게 앞다퉈 1등석을 양보하는 나라의 국민, 또 그러한 국민들로부터 존경받고 예우받는 군인.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목표는 명확합니다.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